안녕하세요, 유나비입니다.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제가 작년 1월에 아기를 낳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하고 편집할 힘도 없어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. 그리고 한동안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그걸 치료받느라고 육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손을 놨었거든요. 저희 남편 직장이 좀 바빠가지고 평일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해서 밤 11시, 12시에 집에 오거든요. 그리고 저는 친정이랑 시댁도 다 멀리 있어서 평일에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기를 나름대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즐거웠고 그랬는데 한 10개월쯤 되니까 갑자기 막 울컥울컥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도 별 얘기 아닌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. 애기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. 어떤 날은 육퇴하고 혼자서 막 한두 시간 펑펑 운 적도 있어요. 이게 눈물이 나올 정도의 얘기가 아닌데 자꾸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제 기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잘못됐다.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번 정신과를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. 다음날 바로 정신과를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. 질문지에 체크하는 그런 검사도 있었고, 뭔가 막 이렇게 몸에 꽂아가지고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는 그런 신체 검사도 있었는데, 근데 그 검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결과를 들었는데 중간 정도의 우울증으로 나오더라고요.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치가 한 12 정도면 저는 한 11 정도라고 적절한 시기에 잘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진짜 살면서 우울증 물론 인생에서 우울한 적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. 그리고 그 신체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부교감 신경이 망가져 있다고 데이터에 뜨는 거예요. 여기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뭔가 아이한테 더 안 좋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스스로 체크하는 검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자책 수준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. 근데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? 남들 다 하는 육아, 이게 뭐라고,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? 그리고 막 자꾸 다른 엄마랑 비교하게 되고, 내가 막 잘 못해주는 것 같고, 막 다른 사람들은 두세 명씩 키우면서도 막 인스타도 하고, 막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, 나는 고작 한 명 키우면서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, 그런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진짜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. 그래도 저는 잠은 잘 자는 편이었거든요. 불면증이나 이런 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너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끔 기분을 좀 띄워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매일 약을 먹었었고 실제로 그 울컥함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. 좀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 조그만 약 하나에 사람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아침에 7시에 아기가 깨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아침에 이제 밥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놀아주다가 또 낮잠 재우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또 책 읽어주고 밤 8시에 애를 재우면 그때부터 이제 더러워진 집을 막 한두 시간씩 치우는 거예요. 하루 종일 아기는 저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은 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런 생활이 매일매일이다. 휴가도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도 없다. 딱 하나 좋은 건 이가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? 이 자유시간이 없는 이 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아왔나? 막 그런 생각도 들고.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. 매년
나만의 목표를 세웠었고, 그거를 이뤄나가는 그런 재미로 살았었는데, 이제는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고, 아기를 돌보는 게 제 일이 된 거잖아요. 잘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, 어쨌든 제가 주인공은 아닌 거니까, 그래서 좀 서글픈? 근데 제 생각엔 이게 길어야 뭐 한 1, 2년? 가정보육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가긴 하겠죠?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먹는 건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좀 나아지겠지.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좀 버텨보자. 이래서 한 2달을 약을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출장을 갔었는데 그럼 정말 저 혼자 일주일 넘게 애를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시터님을 쓰는 거를 했었고, 시터님을 한번 써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 혼자 육아를 하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진짜 남편이 계속 시터를 써라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난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썼었거든요.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좋아질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. 시터님이랑 같이 이제 육아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주 양육자가 저기 때문에 아기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는 거의 아기를 맡아서 돌보고 시터님은 이제 뒷정리랑 뭐 이유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. 괜히 쓸데없는 고집으로 혼자 육아를 하면서 내 정신까지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공동육아, 공동육아의 힘. 동네 엄마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아기들 같이 돌보고 그랬었는데, 아, 왜 공동육아를 하나 했는데, 공동육아를 해야만 그래도 화장실 갈 틈도 생기고, 그나마 어른들이랑 얘기하면서 같이 숨 돌릴 틈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알려줄 사람도 없는데 서로서로 정보도 알려주고 아 우리 애기는 이빨 나가지고 이앓이 하는데 너희 애기는 어떠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텼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월부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약을 먹고 있지 않고 그래도 조금 울컥함이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다시 카메라도 켜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 브이로그도 다시 한번 열심히 찍어볼 생각입니다. 저는 그리고 진짜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나 심리 상담 받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. 이게 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거를 좀 꺼려 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인들은 다 그런 좀 우울증, 우울감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가지고 사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약 하나래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? 물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겠지만 저는 진짜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요새는 저도 그렇고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, 육아가.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하고 쉬는 시간이 생겨도 계속 뭔가를 알아봐야 되고 기저귀를 뭘 써야 되고 뭐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대충 키우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또 성격상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주변을 보니까 최소 시댁이나 친정이 좀 가까워야 육아가 좀 할만하다. 아니면 남편이라도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해야 버틸 만하다. 요즘 독박 육아라는 말이 되게 민감한 단어가 됐잖아요. 독박 육아면 독박 벌이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뭔가 남자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독박 육아에 대한 그런 시선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온 동네가 아기를 키운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.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독박 육아라는 말까지 나온 것 같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막 나눠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
두 명이 하루 종일 붙어서 해도 힘든 일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. 이게 진짜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아기 낳기 전에 아는 언니한테 언니 육아가 뭔데 그렇게 힘들어?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. 그때 그 언니가 막 샤워를 할 때 문을 열고 아기야 여기 있어 이러면서 샤워를 해야 한다고, 막 요거트를 주면 숟가락이 휙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직접 키워보니까 그건 정말 일도 아니고 진짜 가정보육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육아가 안 맞나? 나는 육아랑 안 맞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기를 낳은 거를 후회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.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. 아기랑 있으면. 그 힘든 하루를 보내고 딱 누웠을 때 그런 느끼는 보람도 있고,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웃어주면 진짜 행복하기도 하고. 저희 애기는 아직 14개월인데 그 육아 선배님들께서 공포의 18개월?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보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해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. 그런 분들은 대단한 거죠. 저도 작아지는 이런 느낌. 아무튼 약을 먹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, 그리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밝은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